자,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몸을 아는 남자 한진우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요. 아이고 배야. 복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뭐 사돈이 땅을 사면 그렇다든가요. 네.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속이 쓰리기도 하고 장이 꼬인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진짜 복통이 일어나는데요. 복통은 이만큼 천의 얼굴을 가진 질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부터 증상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복통 예방법이라든지 복통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겪는 질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배가 아프다는 걸 넘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 거죠? 그 말 그대로 복통은 복부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복부는 여러 장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특징이 있죠. 근데 이 내장은 특징이 뭐냐면 내장의 감각신경은 이 피부와 같지 않아가지고 그 통증은 매우 그 감각이 둔합니다. 그래서 뱃속의 통증은 모호한 것이 가장 특징이에요.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매우 심하면은 오히려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의료기관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치료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 만큼 아무래도 어디가 아플 때 어떻게 아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복통의 통증은 부위에 따라서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복통 그 안에 내부 장기에 따라서 이제 통증이 다르게 되는데 배꼽을 중심으로 수평선 그리고 수직선을 그어서 이 오른쪽 우상복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간이나 담이 이제 담도, 담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간담계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간염 등의 증상이 있으면은 황달이라든지 여타 권태감, 피로감 같은 증상들을 동반할 수가 있죠. 담낭이나 담도의 이제 질환은 대부분 결석, 그러니까 즉 돌이죠. 담석이 있는 경우인데 이때는 통증이 굉장히 극렬합니다. 매우 아프고 오심감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여타 증상을 이제 동반하게 되고요. 담낭에 염증이 생기면은 몸살과 같이 고열이 나고 오한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급성 췌장염도 우상복부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췌장이 이렇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열, 오한 나는 것과 여타 질환과 비슷하지만 이 급성 췌장염에서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누우면 통증이 더 심해져요. 누우면? 일어나 앉거나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좀 경감되고 평소에 자기가 술이나 고기를 많이 먹는다 생각되면 이 급성 췌장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우상복부 쪽의 통증 저도 종종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 우하복부에는 어떤 통증이 둘 수 있죠? 우하복부의 가장 대표 질환은 충수염입니다. 예전에 맹장염이라고 불렀었죠. 충수염인데 최초의 통증이 배꼽 주변에서 발생해서 점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배를 눌렀을 때보다 눌렀던 손을 뗄 때 더 통증이 심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장염이 있어도 우하복부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설사를 동반한 장염이라든지 크론시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장 질환이 있을 때도 우하복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충수염이나 장염 때문에 고생한 적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하복부가 굉장히 좀 자주 아픈 편이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는 이 생식기 월경과 관련해서 또 복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월경 주기와 관련이 있을 때는 두 가지 정도를 의심할 수가 있는데 월경 곤란증, 월경이 잘 원활치가 않을 때 그리고 자궁 내막증, 자궁상 피세포가 엉뚱한 곳에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복통이 있게 되고요. 가임기 여성인데 지난달에 월경을 한번 뛰어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극심한 복통이 오고 이랬을 경우에는 자궁의 임신을 꼭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복통이 의심되면 일단 부위별로 어떤 통증이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왼쪽 위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좌상복부로 가볼까요? 좌상복부로 가볼게요. 아까 췌장이 이렇게 걸쳐 있다 그랬죠. 췌장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췌장염은 음주라든지 기름진 음식, 자기 생활 습관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대장이 이렇게 횡행, 옆으로 가다가 하행하는 꺾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역시 장질환이, 장염이 있어도 아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위염도 좌상복부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간이나 이런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위가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식이라든지 이런 위염이 있을 때
그 좌상복부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흔치는 않지만 비장이 이 좌상복부에 있는데 이게 파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한테 이제 맞았다거나 어디 세게 부딪혔을 때 비장이 잘 파열됩니다. 이때는 네. 복부 전체에 복막염이나 이런 게 오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아까 위장 얘기를 했는데 우리 흔히 체했다고 말하는 것이 급성 위염입니다. 예, 예. 좌상복부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죠. 미식거린다든지 뭘 먹었을 때 맞아요. 구토한다든지 체했다는 느낌 있죠. 그게 바로 위염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분이 남았죠. 좌하복부. 3시부터 6시 방향. 여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겨운가요? 네, 아닙니다. 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좌하복부 진짜 많이 아파요. 어. 그래요? 네. 좌하복부 그러면 화장실 가세요. 충수돌기염을 제외한 우하복부의 질환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장질환,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지 크론시병, 그다음에 궤양성 대장증후군 같은 그런 질환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했던 여성의 경우는 똑같이 월경 곤란증이라든지 자궁의 임신 등이 그러니까 우하복부에서 충수돌기염을 제외한 증상들이 좌하복부에 다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단순히 복통이 아니라 부위별로 다른 질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보면 유독 주위에 배 아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좀 습관적으로 배 아프단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의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우리가 생활에 병이 있다고 하잖아요. 너무 예. 지나친 과식이라든지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과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네. 과체중이나 지나친 이제 알코올 섭취라든지 고지방 이런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간염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급성 췌장염이 오기가 쉽죠. 예. 또 지방이 많은 음식을 과다하게 먹으면 담석증, 아까 담도에 담낭에 또 돌이 생기기가 쉽고요. 그래서 담백한 음식을 적당히, 음주도 적절히 하는 것이 이런 복통을 줄일 수 있고요. 네. 과식은 위염도 생기고 장염도 생기죠. 뭘 많이 먹으면 배도 아프고 설사도 하고 이래요. 네. 그래서 과식을 피하는 것도 좋고요. 또 잠을 잘 때 배를 꼭 덮으라고 하잖아요. 복무열통이라고 했어요. 배는 따뜻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배를 덮고 자는 습관도 복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에어컨을 켜고 배를 안 덮고 잤다가 네.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챙겼으면 맞아요. 좋겠고요. 네. 자, 그러고요. 또 아무래도 복통 때문에 고생을 할 때 뭐 엄마가 손으로 따뜻하게 문질러줘도 좋겠지만 정말 아플 때는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단순 복통, 그러니까 잠깐 복통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우는 뭐 처치 없이도 가능한데요. 의외로 반대로 응급 외과 수술을 요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초기에 자기 증상을 잘 봐뒀다가 의료기관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네. 단순히 소화기 질환은 뭐 치료도 굉장히 용이한 편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지사제라든지 소화제라든지 대증 치료를 하게 되고요. 한의학에서는 소화기를 총칭하는 비위를 기능을 활성화하는 그런 처방과 함께 통증을 완화하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죠. 네. 사실 뭐 급할 때는 병원 가는 게 최고지만 응급처치법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응급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구토나 설사가 나오고 복통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 이건 소화기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네. 경우는 처치를 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가벼운 복통의 경우 아까 말처럼 엄마 사랑이 담긴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게 결국엔 또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장을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소화불량이 있는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합곡혈, 이 엄지와 검기 사이에 이 혈을 눌러주면 비위는 물론 대장까지 다 다스려주는 좋은 혈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눌러주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어떤 통증이든지 매우 통증이 심하고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빨리 응급실이나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합곡혈은 이 엄지와 검기 사이에 푹 들어간 곳인데요. 네. 소화가 안 될 때라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어떤 소화기 질환이 있을 때 눌러주면 매우 유용한 혈자리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식으로도 또 아무래도 예방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음식 뭐가 있을까요? 한의학에서는 잡감탕이라는 게 있어요. 응급으로 배가 너무 아플 때 작약과 감초를 달여가지고 이렇게 환자한테 제공했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이게 잘 쉽게 잘 없죠. 그러니까 예. 이건 뭐 의료기관에 찾아가서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작약은 이
복부에 있는 근육을 이완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복통의 감초와 같이 사용했고요. 가정에서는 이제 차를 마시는 것이 좋은데, 차? 네, 예. 생강차라든지 대추차, 그다음에 계피차도 좋고요. 매실차도 복통에 좋습니다. 네. 생강계피는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복부를 따뜻하게 해서 이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매실차는 이제 수렴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살균 작용도 있고 해서 장염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냉짐을 익히지 않은 음식과 찬 음식을 피하는 것이 복통 예방에 좋고 복통이 발생했을 때도 이런 찬 음식과 익히지 않은 음식들, 네.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그 엄마 손이 약손이다 이렇게 만져주는 거 그것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가배는 똥 빼죠. 왜 그러면 엄마의 그 체온이 복부를 따뜻하게 이렇게 비벼주니까 이 복부의 온도를 올려주고 네. 또 위와 장이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이게 멈춘단 말이에요. 네. 기능이. 그래서 윤동도 엄마 손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마사지 해주니까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늘 배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건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날씨는 많이 덥지만 그래도 따뜻한 차를 즐겨 마시는 게 복통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TV를 보고 계신 우리 복통 환자들에게 좀 조언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그 의료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셨을 때 본인의 증상을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했다가 정확히 특징들을 잡아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술을 하면 이 진단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복통은 너무 이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내 증상을 가지고 의료기관에 찾는 이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 알찬 건강 정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까지 오늘 잔매거진 1시간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재은 대표, 김종모 센터장, 한진호 원장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